개업변의 경우 법인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등 고정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이상 매출 이상을 내지 않으면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시간당 페이나 소득의 안정성을 따졌을 때 고용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냐? 왜 개업변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올해로 변호사 10년차, 개업 6년차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3만 명 시대 가장 힘든 영역이 바로 개업 변호사입니다. 여기엔 회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무법인 구성원, 파트너 이상급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송무 변호사 구인난으로 평균 급여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연차로 보면 로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기 사건이 비중이 좀 있는 경우에는요. 인센티브까지 따지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런데 개업변의 경우 법인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등 고정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이상 매출 이상을 내지 않으면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의뢰인이 찾아오는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광고비로 매월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 법인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평생 경찰, 검찰, 법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 광고에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장기간 의뢰인과 신뢰관계가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오프라인 영업도 여전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퇴근했다고 퇴근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꾸준히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당 페이나 소득의 안정성을 따졌을 때 고용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냐? 왜 개업변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가끔 힘이 들 때는 고용 변호사가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사람이니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 법무법인의 구성원 개업변으로 있을 것 같아요. 왜 힘든 환경에서도 제가 개업변을 선호하는지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개업 변호사다. 변호사는 일정 연차가 되면요. 급여의 상승이 좀 어렵고 영업 능력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일정 연차가 넘으면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용 변호사의 구인난으로 연차나 급여가 상당 부분 증가해서 그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늦춰지긴 했어요. 아니면 사내 변호사로 있다 하더라도 임원급 승진이 힘들다고 느끼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낄 때에는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송무 경험을 쌓으려고 퇴사하고 송무 변호사로 다시 취업하거나 개업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다시 개업을 해야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라인 마케팅 등 그 경영적인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니까 나이 들어서는 빨리 개업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물론 저는 송무 변호사가 제 적성에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각종 그 지역의 위원회나 공단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광역시 시군구청의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사결정을 할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종에 비해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젊은 나이에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고용 변호사는 아무래도 묶여 있잖아요. 고용된 상태이다 보니까 개업변에 비해서는 위원회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은 조금 달라요. 변호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 외 인천, 경기 이하 다른 지방들은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그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위원회가 10개는 당연히 넘는 것 같고요. 20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이사, 위원으로 참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공익단체나 시민단체에 변호사가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의 이사나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의사결정기관의 이사가 된다고 해서 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기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법률 전문가로서 의사결정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가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자격이 그만큼 전문가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존중이 되거든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10년,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CEO와 대등한 관계로 나이 차 있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난 나이 든 사람과 지내는 거 불편해서 싫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배울 만한 지혜와 경험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과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friends예요. 호칭은 회장님, 사장님, 언니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이분들의 그 매너나 성공한 오너로서의 그 삶의 태도,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이건 누적되어야 하는 경험과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험과 시간을 확실히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을 만나도 저는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업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저에게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세 번째로는요. 개업 변호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제 행복의 가치 추구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전 제가 행복하려면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도 즐겁고 내 친구들도 즐겁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도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계 평화를 외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쟁 없고 평화로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 영역이라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제 가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강점이 되더라고요. 특히 개업 변호사는 좀 더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시도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긴 있지만 제가 개업 변호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제 가치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